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천공 스승님의 법문과 그 학습 가이드입니다. 인간관계의 본질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안의 감정이 세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또 배움의 참된 의미는 뭔지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 네. 이 자료들이 참 흥미로운 게 이게 단순히 심리 분석을 넘어선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그 내면의 불만이 외부 행동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 그러니까 여기서 신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신들이 우리 감정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좀 독특한 시각을 제시하죠. 신들이요? 네. 관계 속에서의 성찰,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보이지 않는 차원까지 연결된다니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이 가르침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가장 먼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뭘까요? 일단 자료에서는요, 누군가가 이렇게 지시를 잘 안 따를 때 그 행동 있잖아요. 네네, 반발하는 거요? 그쵸. 그 반발심. 그 뚜리가 그냥 성격 문제가 아니고 그 내면에 쌓여있는 불만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요. 아, 불만 때문에? 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개인이 막 화를 내면 그 사람하고 연결된 뭐 텍스트에서는 신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수호신이라든지 조상신 같은 네, 그런 존재들이 그 감정을 같이 증폭시킨다는 설명이 나와요. 같이요. 와, 그 감정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내는 화의 에너지랑 비슷한 수준의 신들이 같이 반응을 해서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별거 아닌 일인데도 큰 갈등으로 번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있죠. 네. 그 이유를 바로 이 내면과 영적 상호작용 여기서 찾는 거죠. 허, 그냥 내 감정 상태가 단순히 내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군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랑 상호작용하면서 외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야, 이거 되게... 그렇다면 이런 문제의 시작점은 결국 나 자신이네요. 맞습니다. 결국 나에게서 시작된다는 걸 강조해요.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게 우리 모두가 어떤 역할이든 배우는 제자의 입장이라는 관점이었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직업이 뭐든 소속이 어디든 관계없이 인생 자체가 사람을 바르게 대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거죠. 일종의 뭐랄까, 인성교육 과정? 아, 인성교육. 네. 단순히 지식 쌓는 게 공부가 아니고 관계 속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면서 성장하느냐. 이게 진짜 공부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선배가 후배한테 뭘 얘기했는데 후배가 잘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 원인을 막 후배 탓으로 돌리기 전에 네. 혹시 내 전달 방식에 문제는 없었는지, 내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말했는지 이걸 먼저 돌아보라고 강조하더라고요. 아, 내 문제부터 먼저. 네. 상대방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응어리, 그러니까 풀리지 않은 감정이나 생각을 먼저 헤아리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죠. 소통의 책임을 외부가 아니라 나한테서 먼저 찾는 태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런 문제 해결이나 성찰의 근본적인 방법으로 자료에서는 자연의 원리, 또 운영의 법칙, 이걸 이해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이게 바로 정법 공부라고 설명을 하고요. 이 정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 텍스트에 따르면 정법이라는 건요, 뭐 맹목적으로 믿거나 특정 경전을 막 외우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그게 아니라 세상과 인간관계가 돌아가는 근본적인 이치, 그 원리를 깨달아서 스스로 답답함을 풀어나가는 과정, 그걸 의미합니다. 스스로 깨닫는 과정. 그렇죠. 자연의 순리처럼 거스를 수 없는 어떤 법칙을 이해해서 문제의 본질을 보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접근법인 거죠. 그래서 단순히 지식 습득이 목적은 아니라고 딱 선을 그어요. 이치를 깨달아서 스스로 길을 찾는 공부다. 네. 마지막으로요. 그 함께 길을 가는 동반자, 일행이라고 하던데 이 일행과의 의논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순수한 판단 기준으로 애기를 비유한 게 좀 독특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 비유가 또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내 생각이나 뭐랄까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기 쉽잖아요. 그렇죠. 아직 같은 거. 네, 그런 것보다는 가장 때묻지 않고 순수한 상태, 그러니까 마치 아기처럼 어떤 편견도 없는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답을 찾아라. 이런 의미로 읽혀요. 애기처럼 순수한 관점. 네, 함께하는 사람들하고 의논을 하되 그 핵심은 가장 맑고 순수한 본질에 집중해라. 뭐 이런 조언인 셈이죠.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함께 쭉 살펴본 내용들이 결국에는 내면 성찰이 관계나 배움에 어떻게 다 연결되는지 이걸 보여주는 깊은 시각인 것 같습니다. 불만이나 반발의 근원을 내 안에서 찾고
또 소통의 책임은 나에게서 찾고 관계 속에서 계속 배우는 자세. 이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네요. 맞습니다. 특히 그 감정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이라던가 아니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인의 고집보다는 가장 맑고 순수한 판단, 애기의 시선 같은 것에 귀를 기울이라는 제안, 이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어쩌면 당신께서 속한 관계나 조직 안에도 여러 목소리들이 있을 텐데요. 그 속에서 가장 본질에 가까운 맑은 목소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 목소리는 누구의 것일지, 또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해볼 수 있을지 잠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에서 당신께서 한번 가져가실 수 있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